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이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발표됐습니다. 특히 18에서 29세는 1%에서 0.1%포인트 그 정도 차이로 지금 거의 박빙이고, 또 30대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 젊은 층의 반 이재명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에브리 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과 김문수 두 사람의 지지율이 46%대 41.6%로 두 사람 간 격차가 4.4%포인트 차이로 나타났는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40대를 넘기면서 격차가 5%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어제 20일 하루 동안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은 46%, 김문수는 41%로 두 후보 간의 격차는 5%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이준석은 두 자릿수인 10%를 기록했고, 권영국, 황교안 후보가 각각 1%씩이었습니다. 서서히 김문수, 이재명의 양강구도가 정착화되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지난 17일 직전 여론조사와 비교할 때 이재명은 48%에서 46%로 2%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40%에서 41%로 1%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준석 역시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심의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회 이후 결과입니다. 그래서 토론회와 이재명의 커피 120원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과 김문수 두 사람의 지지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5월 4일과 5일 이틀간 실시됐던 여론조사부터 시작해서 이재명은 50%에서 계속 하락되는 모습으로 보여왔고, 그래서 지금 46%까지 내려왔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33%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41%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의 연령별 지지율에서 18에서 29세는 34대 35로 이재명이 1%포인트 앞서는 데 그쳤습니다. 그럼 반면 30대는 36대 43%로 김문수 후보가 7%포인트로 오차범위를 넘어서 7%포인트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다른 여론조사인데,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18에서 29세는 이재명과 김문수가 41.4대 41.3%로 이재명이 0.1%포인트 앞섰고, 사실상 동률이죠. 그리고 30대에서는 42.1대 34.0%로 김문수 후보가 8.1%포인트는 앞섰습니다.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역시 18에서 29세까지는 박빙이고 30대는 김문수 후보가 앞서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조사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48.9%대 39.1%로 이재명이 9.8%포인트 앞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조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지역별 지지율로 서울에서는 46대 40%로 김문수 후보가 앞섰고, 인천, 경기에서는 36대 52로 이재명이 앞섰습니다. 요 며칠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훨씬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울은 여론 주도층이죠. 여론을 이끌어 나가는 지역인데,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 중원이죠. 중원은 여론의 바로미터다, 이렇게도 평가받고 있는데, 대전, 세종, 충청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48대 38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도 김문수 후보가 앞섰는데, 중원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압도한 반면 대구, 경북에서는 예상외로 격차가 지금 좁혀져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44대 38, 그러니까 6%포인트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50대 39로 11%포인트 김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선거가 임박해지면 안방 유권자들의 생각이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해봅니다. 광주, 전남북에서는 66대 26, 강원, 제주에서는 54대 33으로 이재명이 앞서고 있습니다. 보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72%로 나타난 반면 진보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80%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좌파들의 결집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꿔 말하면 막판 보수 대결집에 희망을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이재명이 43%, 김문수 후보가 37%로 오차범위 이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변함이 없이 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32%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정당 지지율에서도 18에서 29세는 26%대 23%로 국민의힘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이사항은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18에서 29세에서는 23%로 민주당과 동률을 이뤘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이 젊은 층으로부터 갈수록 외면당하고 있고 결국은 이준석이 이재명의 젊은 층을 흡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은 30대에서도 17%로 국민의힘의 20%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볼 때도 서울에서는 35대 33%로 후보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서울은 여론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 수도 많죠. 그래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세종, 충청 역시 40대 36%로 국민의힘이 앞섰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단일 후보로 나설 경우 44%의 지지율을 기록해서 이재명의 48%를 바짝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에서 29세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43대 4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남성의 45%는 김문수 후보를, 44%는 이재명 후보를 골랐습니다. 여성에서는 43%는 김 후보, 52%는 이재명을 답했습니다. 여성들이 형수에게 쌍욕을 하고 또 여배우를 우롱한 저런 이재명을 왜 좋아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준석이 단일 후보로 나설 경우에는 45대 32로 이재명이 앞섰습니다. 대신 황교안 후보가 8%로 약진했습니다. 비호감도에서는 역시 이재명이 49%로 선두를 달렸고 김문수 후보가 35%, 이준석 후보가 12%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과 이준석은 지난 조사 대비 각각 3%포인트, 4%포인트씩 비호감도가 상승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비호감도가 6%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으면 이기는 전략을 찾고 또 이기고 있으면 더 크게, 더 확실하게 이기는 전략을 찾는 것이 여론조사의 목적이죠. 전반적으로 여론조사는 지금 아직은 김문수 후보에게는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믿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선의 판을 바꾸고 전략을 수세에서 공세로 바꾸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대선은 이재명과 민주당 국회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3년간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고 민주당 국회는 정권의 발목만 잡았을 뿐입니다. 지난 3년간 여의도 대통령 노릇을 해온 이재명을 심판하는 것이 이번 대선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이재명을 방탄해온 민주당 국회를 심판하는 선거가 이번 대선입니다. 그런 점을 부각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번 대선은 또 온갖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 정직하고 청렴하고 고든 김문수의 대결이라는 점을 더욱 부각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판을 바꿔야 됩니다. 이준석과 단일화를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이재명이 이기면 다음 선거는 없어질 것이고 장기 집권에 방해가 될 이준석도 그대로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준석 또한 이를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기면 이준석에게도 기회가 없어집니다. 40, 50대는 주머니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뿐입니다. 소득세와 상속세 이런 세금을 줄여서 주머니를 채워주는 방법입니다. 레이건이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국가 부채는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국가 부채는 눈 녹듯이 다 사라졌습니다. 과감한 감세 정책이 승리하는 전략이란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20, 30대는 일자리와 미래입니다. 일자리와 미래는 자유와 공정한 기회가 만들어줍니다. 방금도 소개해드렸지만 김문수 후보가 18에서 29세에서 약진해서 이재명과 동률을 이루고 있고 30대에서는 이재명을 역전한 것도 김문수 후보의 공정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저소득층에게는 부가가치세 정책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세시키고 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를 감세하여서 그들의 경제가 살아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안보와 정치, 경제 안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김문수 후보라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날짜가 줄어드는 만큼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의 격차도 줄어들 것이고 결국에는 역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